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회의도 갖고 부산 발전 이 방안을 찾는 회의도 갖고 또 이재용 삼성 회장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도 먹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이재용 삼성 회장 등과 함께 이 국제시장에서 돼지국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맛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맛있다. 이 떡볶이는 모르겠지만 돼지국밥은 정말 진심으로 윤 대통령이 좋아하죠. 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로 가게 되면 자갈치 시장을 찾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부산을 찾아서 돼지국밥을 먹는 모습, 그 모습 하나로 부산 사람들이 윤 대통령은 부산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돼지국밥, 부산의 돼지국밥은 유명하죠. 지금은 관광 상품이 되다시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으면 돼지국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 사실은 돼지국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데 이제 주로 서울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최근에 생긴 이런 돼지국밥 집은 옛날하고는 좀 맛이 달라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옛날부터 다니는 이런 돼지국밥 집을 가게 되는데 돼지국밥 참 걸쭉하다, 시원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돼지국밥에 관한 한 부산일보가 과거에 이 돼지국밥을 소개를 하는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게 있습니다. 영혼을 적시는 국물.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조금 과장되긴 했습니다만 가장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적시는 국물, 이 돼지국밥을 소개하면서 뽑은 제목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부산 발전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은 지금 가덕 신공항, 그 다음 북항 개발 이런 부분들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실수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그 다음 부산 발전,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발전 전략을 짜겠다. 이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부산,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산 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북한 개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산업은행 부분, 이 산업은행은 지금 민주당 때문에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부산에 가서 산업은행 이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선거 지나면 산업은행 이전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엑스포 유치할 때 민주당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산업은행법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 이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것,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부산 시민에게 고마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다. 전격적으로 찾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유는 이미 부산 시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다시 뛴다. 부산이 다시 도전하겠다. 윤 대통령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까지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권보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지 않느냐라는 부산 시민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 발전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은 것이지만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부산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이 윤 대통령의 진정한 속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도 떡볶이도 잘 먹고 이렇게 국제시장을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렬이 형이었죠. 성렬이 형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 시민들이 많이 반가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 유동규입니다. 이 유동규가 어젯밤에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 트럭이 유동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차선을 옮기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뭐 요즘은 사고가 나면 모두 이게 블랙박스에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입니다. 유동규가 탄 차량이 과실이 많다라고 해서 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운행하는 속도가 100km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유동규는 뭐 여러 가지 몸이 좀 아프긴 하지만 정말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뭐 많은 SNS 상에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많이 걱정을 한 부분도 있고, 유동규가 어쨌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폭로를 하고 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이재명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냐.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는 지금 5명이 죽어나갔는데 이 이재명 주변에 이런 불상사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개딸들은 오히려 이게 겁이 나니까 개딸들은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재명 쪽이 이 유동규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올라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게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모두 냉정하게 밝힐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슨 음모가 개입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 보입니다. 유동규 차량도 뭐 교통사고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규 차량도 잘못을 했고 이 트럭도 일정 부분 잘못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입니다. 이게 유동규 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재명에게 의혹의 시선이 가는 것은 이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국민들의 감성이죠, 감성. 이 사실관계 팩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불상사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짓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지금 조명현,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조명현에 대해서도 이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조명현 자신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신변 보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유동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동규와 조명현이 무슨 자신들이 한 일이 이 대장동 비리 또 법인카드 비리, 이 유동규와 조명현이 뭐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이 뭐 정말 훌륭한 일을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신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비리. 어떻게 해서 비리의 몸통은 저렇게 야당 대표랍시고 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주변에 20명이 넘는 사람은 모두 지금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뭐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판사, 검사, 경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솔직한 감정이고 민심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는 뭐 대장동 비리를 처음 폭로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만약 죽으면 이건 자살은 절대 아니다. 자기는 절대 자살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만약 어제도 이 사고로 갔다면 이재명이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뭐 이재명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뭐 굉장히 깊을 겁니다. 이재명이 참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많은 부분, 여권의 지금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납니다. 아마 그 흠지 출마나 불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시기조정입니다. 시기조정.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점에서 절충이 있지 않겠느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게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가지로 해법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도 잠시 전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한동훈의 무게감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많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각도 시작을 했고 대통령실도 모두 물갈이를 했고 이제 국민의힘 정돈하는 것이 남았다. 그 부분을 거의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부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방통위원장의 김홍일 윤 대통령이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모시는 김홍일 검사조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말 하루라도 비워둘 수가 없다. 방송의 공정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 방통위, KBS 이 문제, MBC 문제를 지금 정리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한 방송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좌파 쪽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공정한 방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자물쇠로 통하지 않습니까? 입도 무겁고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검찰의 특수통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방송,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방통위를 이끌어간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시비 걸지 않도록 못하도록 처음부터 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런 법적 위반도 없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후보자인데 벌써부터 탄핵하겠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건 민주당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법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처벌해 본 적도 없고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얻어서 법안을 제정해서 이런 문제도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것,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